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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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스페셜 에디션 네 번째 이야기죠. 저희 푸수님이 이제 DJ가 되셔서 저희 오늘 하루 방송 이끌어 주실 텐데, 어떻게 일단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딱히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이 그냥 아주 편안히 보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소식 아닌가요? 뭔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는데, 네, 잘 지내셨던 것 같고, 푸수님 저희 방송 같이 이렇게 녹음해 주시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회 편집해 주시긴 하지만, 예, 그렇죠. 이제, 예, 저희가 처음 이제 이거 스페셜 에디션 녹음한 뒤에 이제 거의,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예. 그렇죠. 스페셜 에디션 때만 나와주시는데, 가끔 저희 본방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초대만 해주신다면 기꺼이. 사실 얼마 전에, 네. 작가님이 저희 미국 편 할 때 항상 푸수님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쉽게도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목소리를 넣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초대를 네. 했는데 네, 저희 또 덕분에 너무 재밌게 녹음이 나왔어요. 저희 첫 번째 게스트분이셨던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푸수님이 안 나와주신 덕분에 아니, 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제 푸수님은 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을 뵈면 되니까요. 아, 정말.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마녀 사냥하는 기분인데 사소님이 자꾸 이렇게 그러십니다, 중간에서. 이간질. 네, 이간질. 질투쟁이.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가 사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방송이 이게 언제 나갈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녹음하는 상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 푸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계시고, 미국 서부 시애틀에 계시고, 우리 사소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동부에 계시는데, 이제 각자 크리스마스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큰 명절이라고 되나요? 큰 이벤트죠.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날에 토론토 가서 호텔을 예약해놨거든요. 오, 웬일이야. 네, 가서 크리스마스 마켓 또 가고 쇼핑도 하고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정걸세 중에 아기 생기는 거 아닌가요? 태명을 정걸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네, 우리 푸수님은 어떤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 집에다가 이제 조금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자 해서 조그맣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꾸며봤어요. 네, 봤어요. 예, 꾸몄는데 제가 딱히 데코레이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주렁주렁 매달은 정도인데 다행히 그걸 이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또 대부분 좋게 봐주셔서 너무 예쁘던데요? 예? 너무 예쁘던데요? 감사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주말 하필이면 이제 올해가 또 크리스마스가 주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일요일이죠. 쉬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은 못 쉬게 돼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남편도 솔직히 살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없지 않아. 왜 하필 주말이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마 잠깐 이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그쵸. 약간 그런 명절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댁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이 기혼자들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들이 참 전체적으로 참 이제 안정된 기분이네요. 이제 부인과 함께 호텔에 가시고 이제 시댁에 가시고 저 같은 싱글들은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쇼핑도 실컷 하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저희 좋은 데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 대만에 잠깐 다녀왔는데 참
일단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싱데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이제 박싱데이라고 해서 이제 큰 세일을 하는 그런 날이라서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살짝 참았다가 이제 박싱데이 때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박싱데이 때 쇼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미국에는 딱히 박싱데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지나갔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요새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죠. 그 블랙 네. 프라이데이 때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1년, 그죠.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뭐 그런 본인 단계에서 포함인가요? 쇼핑. 에? 본인 포함인가요? 어떡하지? 네, 저를 포함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진짜 많게는 거의 80~90%까지 육박하는 세일을 노리기 위하여 하는데, 글쎄요, 박싱데이는 제가 예전에 잠시 캐나다에 머물렀을 때는 들어는 봤는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는 지금 박싱데이가 없거나 아니면 이게 큰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예, 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박싱데이? 그래서 저도 살짝 기웃거리게 만드는데 갸웃거리게 네. 만드는데 글쎄요. 제가 아는 한은 아마 있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도 워낙에 큰 땅덩어리를 가진 그쵸, 나라다 그쵸, 보니 그쵸. 아마 존재를 한다면 분명 어딘가 일부 주?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애틀이기 때문에 서부기 때문에 이제 아마 뭐 일부 서부주에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캐나다랑 가장 가까운 뭐 동부? 가장 이제 문화도 많이 비슷하기도 하니까 그쪽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 사소님, 우리는 아니죠. 사소님, 캐나다에는 박싱데이가 있죠? 큰 행사죠? 네, 일단 공휴일이죠. 어, 네, 국가 그날 공휴일이요? 네. 우와, 그랬나? 이것도 아마 주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쇼핑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전 국가에 다 하는 거고, 세금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연말 되기 전에 물건을 처리해서 세금을 좀 더 낸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한다고 하고, 몰랐네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도 이제 박싱데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국은 당연히 박싱데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군요. 이게 큰 행사는 아니군요, 미국에서는. 이게 뭐, 서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또, 푸스님 덕에 뭐 하나 또 배워갑니다. 뭐 그렇게 말해주신다면 뭐 저는, 감개무량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것, 이꼴 미국에도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박싱데이 제가 들어본 행사니까, 그 미국에도 있겠지. 얼마나 클까 생각했는데,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동부 쪽에 있으면은 박싱데이나 뭐 그런 날에는 미국도 많이 넘어가서 쇼핑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네, 버팔로까지만 가도 굉장히 가깝고 이제 물건이 훨씬 다양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싱데이 때 미국 가니까 당연히 미국에도 있겠지 했는데 사실 여기 동부니까. 근데 정도 지금 생각이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캐나다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땡스기빙이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에 있고 미국은 11월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시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하러 갔는데 그렇게 캐네디언 차들이 근데 분명 그쪽에는 아무 날도 아닐 텐데 그냥 단순히 이제 그쵸. 금요일이라는 건 딱 하나인데 불구하고 정말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쇼핑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뭔가 뭐 아무래도 문화를 많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쵸. 자주 발생하는 거겠죠? 네. 근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제 캐나다 잠시 있었을 적에, 버팔로로 가끔 쇼핑하러 갔어요. 그건 뭐 그때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니고 박싱데이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버팔로에 있는 백화점에서 80% 90% 세일을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90% 세일을 해서 신발을 2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번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 어머, 미국은 항상 세일하나 보다. 어머,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항상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예, 다음에 항상은 방문했을 아니죠. 당시에는. 아유, 그랬으면 뭐 여기 각종 물건들 나만 하지 그쵸? 않겠어요. 그러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예. 괜히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넘어가서 쇼핑을 하면 차비도 아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싸다고 하니까. 아,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도 넘어가겠죠. 달라요. 오, 기름값도 훨씬 저렴하고, 예. 되게 세금도 신기하다. 싸죠. 오, 아무래도 캐나다보다는 조금, 그쵸? 네, 저희는 지금 13% 냅니다. 아, 물건 살 세금이요? 네.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세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카운티라고 이제 아마 몰라, 정확하게 캐나다에도 그런 게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제, 있어요. 예, 있죠, 예. 그, 카운티 세금을 따로 내고, 그래서 그걸 합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킹 카운티 주에 속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텍스가 9.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세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계산하기 어렵게 해놨네요. 예, 참 불편해요. 맨날 핸드폰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있고. 아, 그래서 정말 그 앱을 신기하다. 만드셨구나. 예, 맞아요. 그래, 그걸 아무래도 이제 앱이 좀 있다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 앱이라 함은 또 이게 또 약간 로맨틱한 이야기인데요. 사수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여름에 앱 만들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푸수님이 유일한 개발자시니까 이제 이거 좀 물어보다가 이제 푸수님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뭔가 만들고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부부가 개발자죠. 서로를 위해서 앱을 만들고 있었던가요? 각자? 네,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남편은 저만을 위한 게임을 사실 지금도 개발 중이긴 해요. 워낙에 본인 일이 이제 메인 일이 따로 있고 이제 이쪽 약간 서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우직하게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게임 개발인 남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일반 개발자에 속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세금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팁 같은 거 계산할 때 이제 일일이 두둥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바로바로 계산이 되게끔 만든 앱을 개발이라고까지는 너무 유창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예. 자, 이제 우리 기혼자분들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분들과 제가 방송을 하다니 저도 막 사랑을 담아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좀 외롭네요. 이렇게 두 분의 기혼자분들과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이제 두 커플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네, 푸스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편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편집을 이제 매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문득 이제 편집을 하다가, 만약에 윤쌤뿐만이 아니라, 만약 이걸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혹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견이 아니고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전달해주는 약간 그런 스토리를 약간 계획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아마 이번 녹음을 아마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말씀이신즉 이제 윤쌤의 여행 이야기가 아닌 이제 다른 분들의 여행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진행 한번 해주실까요? 저의 이제 진행 마이크를 푸수님께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1일 DJ 푸스님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부작가? 예? 부작. 네. 푸작가? 푸 DJ? 글쎄요. 어떤 걸로 불러드릴까요? DJ 푸. DJ 푸. DJ 푸 좋은데요? DJ 푸 마음에 드네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저 DJ 푸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뭐 함께 들어보실까요? 제목도 있나요? 제목이요? 제목. 그때 제가 어떻게 말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제목을 제가 누구나 지어놓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예, 그러네요. 참. 센스 있으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 제목은 누구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로 제가 정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제목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영화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왔는데 그게 그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불륜 아닌가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목만. 제가 5분 전에 이렇게 따뜻한 두 커플과 함께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불륜 이야기로 넘어가네. 아니 저는 불륜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영은 씨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제 DJ 푸가 이야기하는 누구에게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모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정 시간이 할애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가 신기하고 재밌었다라고 느낀 것들만 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는 제가 이제 K씨의 사연을 들고 왔어요. 나는 이분은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언급하신 부분은 이제 독일이랑 스위스를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뭐 그때 그때 가셨던 그때 그 맥주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뭐 바에 앉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인들과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합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되게 진정한 외국 여행을 경험하셨다고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스위스로 넘어가셔서 알프스 산맥을 체험을 하시고 마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컵을 챙기고 산을 올라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컵을 들고 갔는데 거기서 눈을 푸라고 해서 알프스 산맥에 있는 눈을 직접 푸셨대요. 푸셔서 이제 다시 이제 산맥에서 내려와서 기차를 탔는데 가이드가 와인을 따라주셨대요. 그래서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와인 슬러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마셨다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꿀맛이었대요. 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인 슬러시? 그래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K씨의 사연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어떠세요? 뭐 진정한 외국 여행,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의 합석, 혹은 그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알프스 산맥의 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위스 산맥, 알프스 산맥에서 마시는 와인. 거기다가 이제 그 알프스 눈을 가득 담아서 그 위에 와인을 따라 마신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사소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뭐 되게 뭐 방금 유 작가님 말씀처럼 로맨틱하다. 저도 솔직히 되게 그런 게 막 보였거든요. 와, 알프스 산맥. 그래서 눈을 퍼서 거기다 따라 먹는 와인의 맛이란. 어떠세요? 막 그런 거 듣게 되면? 아무래도 로맨틱하다는 건 좀 스위스 쪽에
비중을 두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행할 때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독일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거 그게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오.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맺어주지 않으면은 어, 뭐 지나가기가 쉽죠. 특히 단체 관광일 때는 단체끼리만 오고 그런 게 많은데 맞아요. 하소님 말씀처럼 이렇게 여행에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여행 계획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낯선 일 만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소중하고 정말 반짝거리는 기억인 게 제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또 상대가 그 여행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어떻게 마주칠 수 없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안녕, 넌 어디서 왔어? 난 여기서 왔어. 어디 여행이니? 거기 좋더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서로 공감을 한다는 게 언어도 외모도 뭐 국적도 여러 가지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잠시나마 공감을 느끼고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운명 같은 만남? 네,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오. 되게 막, 역시 유 작가님. 쓰지. 감상평이 아주 한 편의 독서 감상문을 읽는 듯한. 예, 저도 솔직히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합석을 하는 게 솔직히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을 나누고 또 뭐 물론 이제 말이 이게 100% 통하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막 술 들어가고 먹고 얘기하고 놀다 보면 또 어느새 또 친구가 되었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되게 막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되게 로맨틱하다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게 또 여행이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게 되네요. 아무튼 케이씨 정말 되게 그러니까 재밌고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Y씨의 사연입니다. 근데 Y씨 분은 되게 정말 너무 길게 보내주셔서 이거를 제가 추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Y씨의 사연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Y씨의 사연입니다. 캐나다에서 1년간 지내면서 몬트리올은 3번이나 갔어요. 혼자서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간판과 메뉴판이 불어로 적혀 있어서 실제로 제가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토핑이 된 파스타를 시키기도 했고 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아시안 사람이 혼자 길거리에서 걸어다녀서 그런지 자동차로 빵빵 안녕하면서 말 거는 아저씨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다들 정말 친절하고 스윗했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샌 로렌스 강이었는데요. 물살이 다른 두 물줄기가 만나며 가만히 강을 보고 있으면 방향이 다른 두 물줄기의 경계를 볼 수 있답니다. 캐나다의 밤은 한국의 밤에 비해 다소 건전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인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밤 문화가 발달한 곳이 몬트리올이라고 하네요. 여러 펍들과 바들이 밤늦도록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즐기고 있어서 오랜만에 되게 흥이 났었습니다. 날씨가 몬트리올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는 곳도 발달되어 있고 각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어서 저 같은 관광객은 몇 개의 지하철역을 걸어다니기도 하는데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답니다. 디자인이 발달한 도시답게 각종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이토록 몬트리올의 가을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1년 내내 계절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몬트리올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한국의 군함이 몬트리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직접 한국의 군함을 외국에서 또 바라보는 그 경화가 또 되게
굉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과 예술을 사랑하시면 꼭 몬트리올을 추천해달라고 하네요. 참, 이분 정말 굉장하게 이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분에 대한 그런 정말 놀라웠던 경험을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말주변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으면 더 이렇게 신명나고 되게 기분 좋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막 제가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기분으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번은 진짜 특별히 되게 몬트리올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몬트리올을 사실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혼자서, 제가 솔직히 제대로 기억이 나는 곳은 올림픽 공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왜 그러시죠?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건 45도로 올라가는 거리가 하나 있는데 45도는 아니고 10도? 그런가요? 제가 되게 많고, 네. 예, 10도인지 40, 아무튼 되게 경사가 있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저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분도 혼자 여행을 다니셨지만, 저도 사실 그때 혼자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이 몬트리올에 사시고 있어서, 이제 숙박은 그쪽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근데 이번만큼의 경험을 못 해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혼자 다니다 보니까 밤거리도 무섭고 해서 잘 못 돌아다녔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되게 참 씁쓸하고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몬트리올을 방문해서 이 Y씨의 말씀대로 한번 다녀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이랑 사소님은 특히 사소님은 캐나다에 사시니까 어떻게 네. 몬트리올을 자주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한 2번이나 갔어요. 친구 따라서 가고 이제 와이프랑 한번 갔었는데 몬트리올에서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리가 있는데 그게 약간 10도 경사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경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리고 거기에 앉으면 거기 펍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앉으면 딱 강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의 매일마다 불꽃놀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불꽃놀이 보고 그리고 이제 날씨 좋을 때 가면은 자전거를 빌릴 수가 있거든요. 빌려서 강 따라서 이렇게 막 타고 가면 되게 경치도 좋고 거기 되게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을 거예요. 되게 보통 이제 성당 하면은 장식이 예쁜 게 많긴 한데 이거는 푸른 빛을 띠고 있어서 진짜 이제 저나 푸수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에 나오는 그런 파이널 판타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딱 있거든요. 네, 거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고 몬트리올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사연을 읽고 제가 진짜 이분이 경험했던 대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참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좀 이분 사연을 제대로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미숙한 실력으로 소개를 하려다 보니 참 청취자분들께 참 안타깝게 생각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뽑은 것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할까 해요. 이 PC의 사연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동창분들과의 여행을 이제 국내 여행이에요. 이제 아까는 이제 유럽과 북미를 갔다면 이번엔 이제 국내 여행인데 따로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부제를 달아줬어요. 부제는 무엇인가면 슬리퍼는 누가 고쳤는가. 무한도전에 나오는 그런 거죠. 방귀를 누가 뀌었는가? 그런 법정 그게 공방. 아마 그게 아마 치즈는 누가 놓았을까 그거를 아마 모티브로 재운 지목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분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중학교 동창들과 10년지기라고 합니다. 10년지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여행을 같이 가요. 예, 국내 여행을 같이 간대요. 뭐 강릉을 가기도 하고 춘천도 가기도 하고 되게 자주 가는데 어느 한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나 그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슬리퍼를 되게 뭐 삼선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이제 뭐 근데 삼선 슬리퍼인데도 되게 뭐 고급진 삼선 슬리퍼. 근데 그거를 이제 구입을 했나 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제 동창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갔나 봐요. 그런데 딱 기차에서 내려서 시작하자 하는 순간 슬리퍼에 있는 앞대가 뚝 하고 끊어졌대요. 이 앞에 이게 구덩이 이게 뚝. 근데 중요한 건 슬리퍼는 그거 한 짝밖에 없었고 딱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여행 시작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게 슬리퍼가 딱 끊어지는 이게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됐더라고요. 됐더라고 하더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행 내내 뭐 신발을 어떻게 이렇게 덜렁덜렁 다니는 채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닐 때 이제 상점이 보이게 되면 상점마다 들어가서 테이프를 요구를 했대요. 테이프를 요구해서 이렇게 꾸덕꾸덕 슬리퍼를 사시지. 글쎄요, 왜 슬리퍼를 구할 수 없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분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은 이제, 제가 청취자분들과는 나눌 수가 없지만, 여기 계신 MC분들과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테이프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상점을 들릴 때마다 이게 또 테이프를 붙여도 이게 어느 순간 뚝 떨어지더래요. 그쵸.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잘 붙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참, 저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이고, 참. 저희끼리는 너무 웃기고 재밌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신발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제 한두 번씩은 꼭 있는데, 아이고. 웃기고 또 귀엽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어떻게, 사소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막 신발이 벗겨진다든가, 아니 그 전에 부제가 슬리퍼 누가 고쳤는가 했길래 누가 고쳐서 고쳐져서 누가 고쳤는지 몰랐다. 이거 미스테리 얘기한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부제를 그렇게 붙여주셔서 저도 누가 고쳤나 싶은데 결국엔 상점의 테이프들이 고쳤다는 걸로. 부제를 바꿔주세요. 부제를 바꿔야겠네요. 제가 바꿔달라고 제가 또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참. 모르죠. 또 본인 생각에는 또, 이게 또 좋은 제목 하나 붙여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마 붙였던 게 아마, 도리어 해가 되었던 건 아니었는지. 이런 기억, 이렇게 고장나고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재밌죠. 하나, 깔게 생기고. 까는 거요. 아이고, 니는 여기까지 와서도 그러냐. 한심하다. 그러면서 웃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참,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진짜 신발 한 켤레밖에 없으면, 그렇게 한 켤레 안에 구멍이 났다든가, 이렇게 찢겨지거나 이러면 참, 맨발로 다닐 수도 없고, 그 시멘트 바닥을. 참, 되게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좋게 떠나려고 딱 그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면, 참. 신나게 이제 여행 시작이야! 딱 이랬는데, 아이고, 신발이. 하필이면 여름날에 한 켤레밖에 없는 신발이 그렇게 돼서, 당황하셨겠어요.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저도 그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소재로 잘 쓰겠습니다. 소재로 잘 쓰겠습니다. 근데 미리 양해는 구했어요. 근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신다고 하시던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듣게 해야죠, 이제. 듣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3가지
이게 이야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게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사연 당첨되신 분들께 드리는 뭐 상품이나 뭐 선물 있나요? 선물이요? 어떡하지? 선물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어떡하죠? 그냥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다는 거? 무료 방청권. 와, 그거 좋네요. 이거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안 파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재밌는 사연들이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되게 저희가 막 웃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들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지닌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엘씨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해외여행은 태국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태국 여행 뿐만이 아니라 각종 국내 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이후에 생각보다 되게 허무한 감정을 되게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오면 왜 항상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돼서 여행 중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돼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방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려준 바와 다르게 본인이 경험하신 것은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함만 되게 가득해서 되게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 되게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게 돼서 잘 못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읽게 되면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 허무함, 공허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까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할 줄 알고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남는 게 없더라 라고 하면 그럼 이 여행은 과연 꼭 필요한 건가? 여행이란 거는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지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되게 저 스스로 갑자기 되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되게 깊게 고뇌하게끔 하는 의견을 접해가지고 참 이분께도 되게 제가 물론 이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또 이분 사연을 듣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사소님이나 작가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전걸세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제 윤쌤의 28개국 배낭여행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여행은 너무 좋으니까 여행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대신 이제 오디오라도 이제 기분만이라도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마음만이라도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라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여행이 항상 치료제나 답안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뭔가 새로운 활기와 활력소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남으로써 이제 재충전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여행을 떠나면 오히려 더 뭔가 마음이 지치기도 하니까요.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용필 선생님, 그러니까 가수 조용필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를 듣고 저도 굉장히 느낀 게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 노래 가사 중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멀리 떠나려는 사람 있거든, 소중한 건 이 곁에 있다고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가사가 나와요.
소중하고 이런 것들 찾기 위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으니 주변을 잘 둘러봐라. 굳이 멀리 떠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엘씨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이 오히려 가끔은 더 허망감, 허무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저도 일단 공감도 되고,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여행이라는 게 딱히 정의가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매일 이렇게 일상을 살지만은 하루쯤 일상을 벗어나서 시내를 갔다. 그것도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행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행이라는 게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고, 또 여행은 무조건 즐겁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네,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경험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저희가 여행이라고 규정 짓는 어디 해외를 나가야 된다, 뭐, 나가서 뭘 봐야 된다, 이렇게 뭔가 규정을 지을수록 더 사람이 조금 자유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려고 여행을 하는 건데, 가면 꼭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해서 계획 세울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넌 거기 꼭 가봐야 된다. 이제 그걸 따르는 이유가 확실히 보편적으로 그게 좋고 유명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뭐 바다를 가도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수영을 싫어하는 쪽이라서 저도 바다를 보러 가는 건 좋아하는데 수영은 하기 싫어요. 그냥 바다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파도가 치고 오고 하는 걸. 근데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넌 바다에 왜 갔냐 그러면은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보러 가면은 인터넷으로 보지. 그런 식으로 각자의 네. 예. 예, 아무래도 제가 진짜 말하고 싶어 했던 거를 사서님과 작가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뭐 더 덧붙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여행에 있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사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미를 붙이면 뭔가 제한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사람들이 나는 여행 갔다 오면 성장이 돼 있겠지. 또 여기 가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치료하러 가야지. 막 이런 식 약간 좀 의미를 자꾸 부여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또 그게 좋다면 다행인데 막상 그렇게 의미를 붙여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도 이렇게 이 의미를 붙여서 가봐야지 했다가 뭐 소위 말하면 실패하는 경우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실패했다고 그럼 내가 이상한 건가? 또 본인이 이상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못하는 걸까? 막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진짜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게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각종 SNS나 여행 책자나 이런 데 보면 다 떠나라라고 말을 하니까 갔다 오면 힐링 될 거야, 갔다 오면 성장이 돼 있을 거야, 뭐 이런 거를 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끔은 저도 그냥 갑자기 문득 어느 날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 여행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직 그런 걸 잘 못 해봐서. 근데 아무튼 왜 제가 지금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하게끔 이분이 이렇게 경험하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라면 또 그것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사연을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이런 분들도 분명 이 세상엔 존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또 한편으로는 어떨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행이 또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처럼 게임이나 음악이나 영화처럼 하나의 카테고리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또 그걸 또 그거대로 존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일단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LC가 처음 물어봤던 것처럼 여행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부럽기도 한 게 아직 일상이나 아니면 아직 크게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즐기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굳이 새로운 곳을 안 찾아가도 뭐 주위에서 자극을 계속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휴식을 하는 방법을 아는 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행이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면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굳이 나가야만 내가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한테 꼭 뭐가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L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 삶의 만족을 좀 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사연은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되게 저도 이제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연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네, 이분들 사연을 다 읽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편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진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이 코너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 꼭 에피소드 뿐만이 아니고 여행에 대한 시각, 관점 이런 것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이야기라는 게 이제 뭐 의견일 수도 있고 에피소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역시 각자가 다 소중한 존재고 각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생각을 또 하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저에게 사연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 새겨두고 예, 뭐 되게 즐거웠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사수님이나 유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드디어 제 별명이 이렇게 쓰이는 날이 와서 그러네요. 사연을 소개하는 남자. 다행입니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 일단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 앞으로 저희가 정글세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항상 이제 지금 한 10개 정도 만들었죠. 회로 치면은 1회 4-1, 4-1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예.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사실 좋아지긴 해요. 포맷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잡혀가는데 그만큼 고정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어쩔 때는 또 깨부숴야 좀 신선하고 좀 지루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연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여행 관련 방송을 하면서 아까 LC 이야기처럼 여행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팟캐스트처럼 딱히 제한이 없는 포맷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항상 뭐 여행 얘기를 들으면 느끼지만 저도 여행을 좀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반면에 또 제가 아까 여행 자체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활동이나 뭐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새로운 영어로 하면 inspired, 네.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영감을 받는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인 팁이라 해야 되나?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나태해지거나 할 때 항상 캐나다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요. 그때는 정말 열정도 넘치고 몇 달 동안 정말 영어만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고 성격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었었고 그걸 떠올리면은 좀 동기부여가 또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제 여행을 떠나셔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지금 사실 매일매일 사는 것도 저한테는 일상이지만은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온 친구처럼 사실 그 친구한테는 매일매일이 여행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나도 충분히 이 하루가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겠구나, 색다른 하루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제 코너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아니면 방송에 대한 소감.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푸수님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짧을 것 같다. 근데 사실 너무 길잖아요. 지금 2시간 20분. 예. 그거에다가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팟캐스트도 힘들고요. 저는 역시 말주변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요. 이렇게 재미난 사연들을 이제 제가 정말 조리 있게 잘 말해서 했어야 되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편이 아닌지라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점 사연을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어리숙하지만 이런 또 이게 이야기를 또 들어주신 또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또 팟캐스트 저희 정걸세를 열심히 편집하는 편집자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젠가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열심히 좀 연습을 해서 말주변이 지금 조금이라도 나아지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